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76번. 요거 이제 S반은 저번 시간에 풀었는데, 준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준이. 자, 이거 어떻게 풀었었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이야? 짝수 2, 4, 6이랑 5. 그렇지. 요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요 네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숫자 중에서 짝수는 무조건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랬어요. 큰 순서대로였구나. 그러면은 제일 앞에 6이 있고 4가 있고 2가 있는 건가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작은 순서대로 했는데. 근데 뭐 답은 똑같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5라는 녀석인데, 이 5라는 녀석은 4보다 오른쪽에 배열되면 되니까, 이 5라는 녀석은 4보다만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5는.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개의 숫자의 배열은 딱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야. 6, 4, 5, 2 아니면 6, 4, 2, 5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네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얘네 네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얘네 네 숫자를 다 그냥 똑같은 애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7개를 배열하는데, 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이제 1, 3, 7이잖아요. 1, 3, 7과 똑같은 거 4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들을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배열한다 라고 하면은 뭐 7팩인데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팩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요 경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배열 중에 하나만 써보면 별, 뭐 7, 별, 1, 3, 별, 뭐 이런 배열이 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이 별은 6, 4, 5, 2 아니면 6, 4, 2, 5 두 가지니까 이 별을 배열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상태에서 곱하기 2만 해주면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다. 그쵸? 그래서 보통의 문제는 이 얘네들의 순서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문제가 많은데, 얘는 얘네들의 순서가 두 가지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고 대신 곱하기 2를 한번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럼 답이 얼마인가요? 422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서요. 18쪽에 길찾기 문제인데, 길찾기 문제. 오늘의 또 약간 주제가 길찾기인데, 요 81번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이 81번 같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한 문제. 그죠?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한 문제고, 85번 같은 거, 85번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죠?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혹은 이 둘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야 돼 라는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을 이용해서 길을 찾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보통 이제 답지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점이 여기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요. 여기도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지?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런 경로들을 이제 쓴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뭐 P, 여기를 Q, 그 다음에 여기를 R, 여기를 S 이렇게 잡으면 결국 경로는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아니면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종류다. 그래서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식이 제일 이제 평범한 방식입니다. 제일 그 정석이죠. 이렇게 푸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A부터 P까지 가는 거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움직이는데 그 중에 5번이 같으니까 6이죠. 그죠? P에서 Q까지 한 가지. Q에서 R까지는 몇이니?
Q에서 R까지 4가지. R에서 B까지는 3가지인가요? 그죠? 그럼 요 경우가 몇 가지예요? 72가지. 자, 플러스 요거는 요거 6 똑같고 요거 1 똑같고 Q에서 S까지 가는 게 6가지로 바뀌고 요거 1로 바뀌네. 그지? 이게 몇 가지? 36가지. 더하면 얼마다? 108이고. 자,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뭘 알려줬죠? 그냥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쓰는 거. 그죠? 그냥 쭉 쓰는 방법 있지? 그래서 뭐 이렇게 1 한 다음에 쫙 써나가서 마지막에 숫자가 나오는. 그치? 자, 그래서 요 방식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만 생각하면서 계속 더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쪽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에서 위로 가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 써주고 이렇게 더해서 3 써주고 4 써주고 5 써주고 6 써주고 그 다음에 요점에 도착하는 경우는 그냥 요쪽에서 요쪽으로 넘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6이고 여기도 어때요? 6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어때? 오른쪽하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도착하는 방법 6가지밖에 없고 여기도 6가지.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도 6가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요것과 요것이 합쳐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2가지, 여기 18가지, 6가지, 18가지, 36가지, 6가지, 24가지, 60가지, 24가지, 84가지, 여기 24가지, 108가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또 그럼 무조건 이것만 쓰면 되느냐? 무조건 이게 또 무조건 편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길찾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써보는 방법 적절히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자, 우리 거기 C단계에 있는 문제 중에서 오늘 길찾기 문제들만 좀 골라가지고 풀어볼게요. 20페이지에 20페이지에 자, 20페이지에 96번을 한번 보자. 96번. 자, 96번. 자, 혹시 이 문제 벌써 푼 사람? 범석이 풀었고. 형기도 풀었어? 준이도 풀었고. 또 숙제였냐고? 숙제였지, 기주야. 자, 그러면은 우리 준이는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 너의 방법을 설명해 줘봐. 좌표를 찍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3,0이다 했을 때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6번만 점프 해가지고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점프의 개념은 1만큼 가거나 또는 루트 2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칸을 딱 가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한 칸을 움직이는 요런 움직임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6번 만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X좌표가 하나씩은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니? 이 X좌표가 지금 정확히 6만큼 커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X좌표가 무조건 6은 커져야 되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그냥 요렇게 가냐 아니면은 요렇게 대각 방향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요렇게 대각 방향으로 내려가느냐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요? 점프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루트 2만큼 가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6번을 움직여서 여기에 도착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간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면은 6번 움직여가지고 도착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 가지 움직임을 조합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 몇 가지인가를 세워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규칙이 있죠. 이 대각 방향으로 올라가는 움직임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은 서로 어때야 돼요? 짝이 맞아야 돼. 한 칸 올라갔으면 한 칸 내려와야 돼. 그치? 맞죠?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몇 번이 들어가 있든 상관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동하는 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겁니다.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6칸 가는 요건 그냥 한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갔어. 그럼 반드시 뭐가 같이 나와야 돼?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한번 같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 자, 요 경우는 6개의 화살표의 순서 배열이죠. 왜요? 문 열까? 네. 그래. 야, 근데 평소에는 저 온라인 할게 이런 애들도 많아서. 준석이가 춥대, 준석이가. 준석이가. 자, 요 경우에는 6개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 4개의 화살표가 겹치는 거죠. 그럼 이 뭐예요, 이거는? 6팩에 4팩이니까 뭐죠? 30까지.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오른쪽으로 2칸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2번 갔으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2번이면은 내려오는 것도 2번 있고 오른쪽으로 2번. 그지? 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화살표 3번, 내려오는 화살표 3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경우들을 다 합치면 되겠다. 이건 몇 가지일까요? 6팩에 2팩, 2팩, 2팩이죠. 그죠? 6팩에 2팩, 2팩, 2팩. 90까지니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는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20까지. 그치? 다 합치면 뭐예요? 141가지가 되겠다. 141가지.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도 길찾기 문제죠. 97번.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97번.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뭐냐면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뭐뭐뭐 하거나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집합의 개념이에요? 합집합의 개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경우의 수 더하기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가는 경우의 수 더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 둘의 뭘 빼준다? 교집합을 빼준다. 그치?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그러면 P에서 바로 위까지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는 거, 여기도 이름을 붙이자.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Q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점 있죠? Q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점, 여기를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산하고 싶은 거는 A에서 P를 거쳐서 R을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거기에서 A에서 Q를 거쳐서 S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A에서 P를 거쳐서 R을 거쳐서 Q를 거쳐서 S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일단 큰 틀은 이렇고,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A에서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P에서 R까지는 뭐 당연히 한 가지고요. R에서 Q까지 가는 거 몇 가지예요?
뭐 요런 거 생각할 때 이거 잠깐 이렇게 써봐도 됩니다. 뭐 1, 1, 1, 2, 3, 2, 5 뭐 이렇게 써봐도 됩니다.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두 점 잡아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자, 어쨌거나 R에서 S까지 가는 방법이 5가지가 되겠지, 그치? 아, 아니다. 지금 Q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sorry. 자, Q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B까지 가는 거죠, 그죠? 아이고. 바로 B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자, 요거는 점을 좀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숫자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갈게요. 요 점과 요 점. 자, R에서부터 B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 둘 중에 한 개를 무조건 지나야 되죠. 그쵸? R에서 B까지 가는 거야. R에서 B까지.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은 자, R부터 여기까지가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가지니? 5팩 나누기 3팩 2팩이잖아. 그럼 10가지인가요? 그죠? 2가지에 10가지니까 여기를 지나서 가는 방법이 20가지네요. 20가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점, 밑에 있는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에다가 요거 5가지죠. 그죠? 그러면 곱해도 5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R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25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25가지. 그래서 요게 지금 75. 자,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서 S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 A에서부터 Q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 이것도 요 두 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방법도 자, 좀 전에 그 두 점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이번엔 A에서 Q까지 가는 거예요. 자, A에서부터 이 위에 있는 초록점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개야? 6팩 나누기 3팩 3팩. 그 뭐지? 20가지인가? 그죠? 20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이게 2가지죠. 2가지. 그러면은 20가지에다 2가지니까 40가지가 되겠네. 그지? 40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7팩 나누기 아니 6팩 나누기 4팩 2팩. 15인가? 그죠? 15. 어우, 어서와. 아, 너네 거기 딱 뒤에 딱 쓰면 되겠다. 어? 자, 오랜만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5가지인가? 그럼 15에 5이니까 몇이에요? 75. 75. 아, 근데 우리 Q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Q까지. 그럼 15에다가 그냥 요렇게 한 가지니까 15가 되겠네. 그치? 맞죠? 지금 우리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거 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A에서부터 Q까지 가는 방법이 55가지. Q에서 S까지 한 가지, S에서 B까지도 한 가지. 그럼 몇이냐면 55가 되겠다. 그치? 55.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사실 구하기 제일 편하죠. 이게 짧게 잘라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경우를 구하면 책을 못 받았다고? 여기 있어. 마시고 와. 자, 가볼게요.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니? 3가지. P에서부터 R까지 가는 게 1가지. R에서부터 Q까지. R에서부터 Q까지는 5가지였죠, 아까. 그죠? R부터 Q까지 5가지. Q에서 S 1가지. S에서 B 1가지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몇이에요? 15가 되겠지, 그지? 15. 자, 그러면 답은 75에다가 55를 더해주고 거기서 15를 어떻게 한다? 뺀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이에요? 115인가? 네, 115. 4번. 그치. 이렇게 경로를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길찾기 문제의 제일 끝판왕이 103번이에요. 103번. 103번. 이거 길찾기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21쪽에 103번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방법을 쓰든 좋아요. 10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고, 전체에서 이 지금 잘려 나간 부분을 지나가는 것들을 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잘려 나간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되살려 보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거 제일 얇은 건가? 여기에 이제 뭐야? 다시 열면 되지. 자, 여기에 점들을 잡아볼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요 위에 있는 점, 여기, 요 위에 있는 4개의 점들을 P, Q, R, S라고 할게요. P, Q, R, S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찾아놔야지. 전체 경우의 수 A부터 B까지 여기 잘려져 나가지 않고 그냥 온전한 정육면체라면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9팩을 3팩으로 나눈 거죠, 그죠? 이건 다 계산했죠? 얼마예요? 1680, 그치? 자, 1680에서 이제 빼 나갈 건데 어떤 경우들을 빼 나갈 거냐면 우선 A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빨간 점들을 지나서 가는 경우들을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먼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부터 생각해 봅시다.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B로 간다. 자, 이게 몇 가지인지 찾는 건 어렵지 않죠? A부터 P까지 가는 것은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뭐지? 10가지.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 P에서부터 B까지면은 요렇게 지금 3 곱하기 1짜리죠? 3 곱하기 1짜리니까 몇 가지야?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얘가 몇 가지예요? 40가지지? 40가지.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A에서 Q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걸 그냥 구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중복이 발생하죠. 그죠? 위에서 구한 거하고 중복이 발생해. 그냥 A, Q, B를 구해버리면.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Q를 지나서 가는 방법 중에 P는 안 지나가는 방법만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Q라는 점에 도착하는 길은 P에서 오는 거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 둘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러니까 Q 밑에 있는 점을 여기를 새롭게 이름을 하나 붙일게요. 여기를 U라고 할게요. U. 잘 안 보이나?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를 U라고 할게요. U. 자, 그러면 그냥 AQB를 구하는 게 아니라 A에서 U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구하면 그러면 위에 거랑 겹치는 걸 피할 수 있겠죠. 그쵸? 위에 거랑 겹치는 걸 피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U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아까 A부터 P까지 가는 거랑 똑같네. 그치? 10가지. 그 다음에 U에서 Q까지는 한 가지고 Q에서 B까지는 한 가지네요.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10가지죠. 그쵸? 10가지. 자, 그럼 이제 Q 지나가는 거 구했어. 그 다음에 S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까? S보다 R 지나가는 걸 먼저 해볼까? R 지나가는 거. S 지나가는 걸 먼저 할까? S 지나가는 걸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자, S를 거쳐서 가는 방법 중에서도요. 역시 우리는 뭘 제외시키고 싶어요? P를 지나가는 여기에 있는 요 40가지랑 겹치는 건 빼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S에 도착하는 방법은 P에서 오는 방법 말고 몇 가지 경우가 있죠? 2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2가지. 뭐하고 뭐가 있어? S 바로 왼쪽에 요 점에서부터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그 다음에 S 바로 아래쪽에 요 점에서부터 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파란 두 점과 P 이게 S로 갈 수 있는 세 갈래 길인데 그 중에 P를 지나가는 거는 빼고 싶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거하고 여기 지나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S를 지나가는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S1이랑 S2라고 할게요. S랑 연관된 두 점이니까 S1, S2. 자, 그래서 A에서부터 S1 지나고 S 지나고 B 지나가는 거랑 A에서부터 S2 지나고 S 지나고 B 지나가는 거 요렇게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A에서 S1이면 몇 갈래요? 하나, 둘, 셋, 넷, 5번 움직이는 건데 5팩 나누기 3팩이네, 그치? 몇이에요? 20. S1에서 S는 한 가지고 S에서 B까지 세 가지죠. 그죠? 그러면 요게 60까지. 자, S2 지나가는 거 봅니다. S2 지나가려면 A에서부터 S2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번 움직이는 건데 5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그럼 뭐예요? 뭐지? 30까지인가? 맞니? 30? 30. 그 다음에 S2에서 S로 가는 거 한 가지, S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 그럼 뭐예요? 90. 자, 그럼 합치면 몇이야? 150이죠. 150.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남았어? R점 남았죠. R점. 근데 R점은 생각해보면 우리 이미 S 지나가서 가는 거 다 셌고요. Q 지나서 가는 것도 다 셌죠. 그러니까 R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 중에 아직 안 센 건 뭐냐면 어디서 오는 거? 밑에, 그죠? R 바로 밑에 여기를 거쳐서 R을 거쳐서 가는 것만 아직 안 셌어요. 그쵸? 그래서 요 점은 T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T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A에서 T를 거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요거. 자, A에서 T 가는 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팩 나누기 3팩, 2팩. 뭐니? 60. T에서 R까지 가는 거 한 가지, R부터 B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그럼 60까지인가? 자, 그래서 결국 40, 10, 150, 60 이 네 가지를 얼마에서 빼주면 된다? 1680에서 빼주면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1420이야. 1420.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만나면 풀 수 있겠어요? 조금 바꿔가지고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나는 이 방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나는 다음에 요런 변형 문제를 만나면 요 방법 그대로 풀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요렇게 풀어. 요렇게 푸는 게 좋아. 근데 야, 나는 이거 다시 만나도 못 풀 것 같아. 이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가진 거는 근성과 끈기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 찍는 게 무슨 그게 근성이야. 찍는 게. 야, 봐봐. 보세요. 아마 내가 딱 선을 긋는 순간 와, 뭐 하려는 거구나 알 것 같은데, 뭐 하려는 건지 알겠니? 위에 자, 뭐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111, 234 쓰는 거 있잖아요. 그 3차원으로는 못할까? 못할까? 할 수 있어.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해. 여기가 A. 그 다음에 저 꼭대기에 여기가 B. 그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가가지고 요런 데는 다 1, 1, 1, 1, 1, 1이겠지. 뭐 바닥을 채우는 건 쉽지. 그냥 요렇게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2, 3, 4, 3, 4, 6, 10, 10, 20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이거 그냥 A에서 쭉 올라오는 한 가지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지, 그치? 그러면 이제 입체로 갑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는 거랑 아래 여기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2랑 1이랑 더해서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그치? 중간에 이게 꼬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하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거랑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치? 2, 3, 4 될 거고요. 여기는 뭐야, 이거? 이거는 왼쪽에서 오는 거, 아래서 오는, 아니, 뒤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죠? 그러면 2, 2를 더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 그죠?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 그럼 6 되는 거죠. 그럼 그 옆에는 6 더하고 3 더하고 요거랑 같은 위치 요거잖아. 6, 3, 3, 12. 그럼 여기는 여기도 10이겠지, 그치? 대칭으로 생길 테니까 여기는 12하고 4하고 요 자리에 있는 숫자 요거. 그럼 20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쭉 그려나가면 어때요? 풀려요. 풀립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지만 끈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죠? 3차원으로 나왔을 때도 이 방법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 기억을 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22쪽으로 갈게요. 중복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복조합. 여기가 중복조합이랑 이항정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중복조합만 먼저 볼게. 중복조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조합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순열조합 시리즈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NHR이면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상관없이 R개를 뽑는 거고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했었더라? N 플러스 R 빼기 1 CR 이렇게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는 이게 중복조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N과 R을 정하는 것은 중복순열과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중복조합 문제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거죠. 방정식의 해 개수 찾는 문제, 그치? 그래서 뭐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0이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x, y, g가 0 이상의 정수다. 0 이상인 정수. 그지? 뭐 이런 조건 붙어 있는 게 가장 이제 전형적인 문제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딱 보고 중복조합으로 표현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하지? 3H10이죠. 왜? X, Y, G 세 가지 문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10가지를 뽑으면 되는 거거든. 순서 상관없이. 그치? 그래서 뭐 X가 2개 뽑히면 X를 2라고 생각하면 되고 Y가 5개 뽑히면 5, Z가 3개 뽑히면 3 이런 식으로 0 이상의 정수인 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식을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풀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정수 조건이 아니라 자연수 조건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0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 X, Y, Z에서 1을 뺀 숫자들을 가지고 풀죠. 그죠? 그래서 X에서 1 뺀 숫자를 뭐 X 다시, Y에서 1 뺀 숫자를 Y 다시, Z에서 1 뺀 숫자를 Z 다시라고 생각하면 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전부 0이 가능한 애들이잖아. 그지? 0이어도 괜찮죠? 그죠? 1을 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꾼 것을 다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대신에 오른쪽이 10이 아니라 얼마가 돼? 7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왜? 요 자리에 x 다시 더하기 1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도 y 다시 더하기 1, 여기도 z 다시 더하기 1. 그럼 1쌍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조건은 정수로 0 이상의 정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0도 괜찮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시 3H7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인 중복조합에서 자주 나오는 방정식의 해 개수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런 연습을 좀 해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23쪽
26쪽으로 갈게요. 일단 이항 정리는 다음에 하시고 26쪽. 네, 26쪽에 149번을 봅시다. 149번. 149번은 초코맛 마카롱 8개, 딸기맛 5개, 바닐라 8개 중에서 8개의 마카롱을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3가지 종류의 마카롱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8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순서 상관없고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고, 그치? 요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의 이제 함정은 뭐야? 여기서의 주의할 점은 딸기맛 마카롱이 5개 밖에 없다는 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죠. 그죠? 자, 딸기맛 마카롱이 5개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줘야 돼요? 딸기가 6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를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딸기가 6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런 거 아닌가? 자, x, y, g가 8이다라고 했을 때 x를 초코, y를 딸기, z를 바닐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3H8은 요거를 만족시키는 그냥 모든 해 개수를 다 구한 거죠. 그지?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이제 딸기가 6개 이상인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y라는 문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붙은 거냐면 y가 6 이상인 경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y가 6 이상인 경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한 것처럼 y에서 6을 뺀 숫자를요 y 다시로 놓는 거예요. 그럼 봐봐, y가 6 이상이니까 y에서 6을 뺀 요 숫자는 0 이상이면 되지 않나요? 그치? 그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의식을 다시 쓰면 x 그 다음에 y 자리에 뭐가 들어가? y 자리에 요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y 다시 더하기 6이 들어가고 플러스 z는 8이죠. 그러면 x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는 2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의 얘네 셋의 조건은 이제 뭐예요? 셋 다 0 이상이다라는 조건으로 바뀐 거죠. 아까는 x랑 z는 0 이상이었지만 y가 6 이상이었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셋 다 0 이상인 거예요. 이제. 그죠? 셋 다 0 이상. 그러니까 뭐예요? 3H2 해가지고 이게 뭐야? 4C2니까 6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이 6가지가 바로 딸기 맛이 6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익히지 못하면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중복조합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H8이 아까 몇이지 이거? 10C2니까 45. 그럼 45에서 뭐만 빼주면 돼? 6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39다. 3번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155번 봅시다. 155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일단 이것도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A, B, C, D에게 나눠주는 공책의 개수를 그냥 소문자 A, B, C, D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7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A, B, C, D들은 조건이 뭐예요? 적어도 한 권 이상 받는다 그랬으니까 A, B, C, D들이 전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자, 이러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못 쓰니까 아까 한 것처럼 또 어떻게 해줘? 1씩 다 빼줘. 그래서 A-, B-, C-, D-의 합 이렇게 만들면 얘가 3이 되겠죠. 여기서의 A-라는 것은 A에서 1을 뺀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잖아. 중복조합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4H3이니까 6C3이겠네? 그럼 뭐지 이거?
20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가 조건까지는 만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나 조건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나 조건은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라고 그랬어.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 A가 C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A 다시도 C 다시보단 어때요? 크겠죠. 근데 이거 되게 몇 가지 안 되죠. 이 네 개의 숫자를 더해 가지고 지금 3이 되는 건데 A 다시가 C 다시보다 큰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한번 따져보자. 자, 이 상태에서 A 다시가 0일 순 없지. C 다시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래서 A 다시가 1이거나 아니면 어떨 수 있어? A 다시가 2거나 아니면 A 다시가 3이거나 이게 셋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A 다시가 1이면 C 다시는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C 다시는 무조건 뭐예요? C 다시는 0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넷이 공책을 3권을 가져가는데 얘가 한 권 가져가고 얘는 한 권도 안 가져간 거잖아. 그럼 남은 공책이 2권이잖아요. 그 2권을 얘랑 얘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0도 괜찮으니까 2, 0, 1, 1, 0, 2 몇 가지 나와? 3가지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B 다시와 D 다시의 요 순서상이 3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 다시가 1인 경우에 경우의 수가 3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A 다시가 2일 때는 어때요? A 다시가 2일 때는 C 다시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C 다시가 0일 수도 있죠. 근데 C 다시가 1이면 이미 얘네가 합쳐서 공책을 다 가져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경우가 돼 버리는 거지. B 다시랑 D 다시는 다 빵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한 가지인 거고. 자, 요 경우에는 지금 공책이 한 권 남았어. 한 권을 B 다시한테 줄 거냐 D 다시한테 줄 거냐 요걸 결정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겠지. 그치? 2가지. 자, 마지막으로 이건 어때요? 위에가 다 가져갔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다 빵빵빵이지. 그러면 한 가지가 되겠다. 한 가지. 그래서 지금 나온 이 3가지, 한 가지, 2가지, 한 가지. 그럼 합치면 몇이니? 7가지. 요 7가지가 답이죠. 그죠? 이거 지금 그대로 구한 거죠. 그대로. 맞죠? 그래서 요 조건을, 요걸 만족하는 걸 그대로 구한 거기 때문에 7가지가 답이 되겠다. 그쵸? 네. 요런 게 이제 중복조합에서 방정식의 해 찾는 것을 조금 활용시켜 놓은 문제고요. 자, 그 옆에 160번 한번 해봐, 얘들아. 160번. 27페이지에 160번 다 찾아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 42.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W가 얘가 지금 5가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치?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얘만 약간 예외적으로 얘가 얼마일 때 얘가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W가 1일 때 W가 2일 때 이 2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얘가 3 돼버리면 얘 혼자 15가 되니까 나머지가 자연수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요게 1일 때랑 요게 2일 때 이렇게 그냥 둘로 나눠서 풀면 바로 나와요. 그럼 W가 1이라는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가 15인 거니까 이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 거고, 여기서 지금 X, Y, Z가 자연수 조건이잖아. 아까 한 것처럼 또 1씩 빼줘야죠. 그죠? 1씩 빼줘가지고 X 다시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7 이렇게 만들면 뭐라고 계산하면 돼? 3H 7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재준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3H7 3H7 9C 7인데 9C 2랑 같으니까 몇일까?
36,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일 때는 요 자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되는 거니까 요 경우에는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씩 빼주면은 요게 2가 되는 거니까 3h2가 되겠네, 그치? 얘는 몇이야? 6인가요? 6, 그쵸? 그래서 답은 얼마? 42, 그치? 이렇게 풀리는 문제. 자, 넘길게요. 넘겨서 161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29쪽에서 두 문제만 풀어보고 센 진도는 마칠게요. 29쪽에 자, 29쪽에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170번을 한번 봅시다. 170번.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 했죠? 그냥 함수는 뭐 쓴다? 그냥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중복 순열 쓴다 그랬죠? 중복 순열 쓰고 1대1 함수 조건 붙으면 그냥 순열 쓰는 거죠. 맞죠? 1대1 함수. 그럼 중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순열. 그 다음에 그거 큰 작작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크다. 이런 거 붙으면 조합이죠. 조합. 거기에 등호가 붙으면 중복 조합. 그쵸? 요거는 아예 그냥 외워버려. 요 네 가지 기본은 외워버리고 자 170번을 보면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인데 F3과 F4의 합이 5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이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 이상이에요. 이거는 큰 작작이 아니라 뭐야? 큰 작큰이네, 그죠? 큰 놈은 작은 애한테 쏘고 작은 애는 큰 애한테 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을 1, 2, 3, 4, 5, 6이라고 쓴 다음에 이쪽을 6, 5, 4, 3, 2, 1로 쓰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쵸? 네, 뒤집어서 써놨으니까 화살표가 이제 크로스 되면 안 돼. 근데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숫자로 쏘는 건 어때요? 뭐 이렇게 쏘는 건 괜찮아, 그지? 근데 이제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면 F3과 F4가 5라 그랬으니까 더한 게 3이랑 4가 어떤 값한테 쏠 수 있죠? 1하고 4한테 쏘든가 아니면 2하고 3한테 쏘든가. 그치? 자, 먼저 요 경우부터 해볼까? 요렇게 쏘는 경우, 요렇게 쏘는 경우. 요 경우에는 일단 5, 6은 선택권이 없어. 5, 6은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돼? 무조건 1한테 써야 돼. 그치? 이 화살표랑 크로스 될 수 없으니까 이거 한 가지인 거다. 한 가지. 근데 1, 2는 어때요? 1, 2. 1, 2는 이제 몇 가지 중에 6, 5, 4라는 세 가지 값 중에서 골라서 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화살표가 서로 크로스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중복조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몇 H 몇이야? 3H입니다. 그죠? 3H. 1이라는 애가 6, 5, 4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2라는 애도 6, 이게 생각하면 안 되지. 6, 5,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거죠. 그쵸? 그 중에서 작은 놈, 큰 놈이 얘한테 작은 놈이 얘한테 연결되는 거니까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두 개를 뽑는 거죠. 그럼 몇 가지예요? 6가지인가? 그럼 결국은 이런 형태로 생기는 함수는 6가지인 거죠. 그지? 6가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똑같이 1, 2, 3, 4, 5, 6 여기는 거꾸로 6, 5, 4, 3, 2, 1 했는데 이번에는 3, 4가 누구한테 쏘는 거 해볼까? 3하고 2한테 쏘는 경우 요 경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자, 요 경우는 아까보다 조금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5, 6이 이제 선택권이 생겼죠. 5, 6이 누구한테?
1, 2한테 그쵸? 2, 1한테 쏠 수 있으니까 요거 2H이겠네. 2H이면 뭐지? 세 가지인가? 그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위에 1, 2. 1, 2는 또 어때요? 오, 6, 5, 4, 3 이 네 개 중에 골라서 쏠 수 있게 됐네. 그지?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4H2가 되는 거니까 몇이구나? 이거 뭐지? 5C2니까? 10가지. 그지? 10가지. 자, 그럼 요렇게 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0가지가 되겠네. 30가지. 그러면 70번 답은 뭐다? 36가지가 되겠다. 36개. 그렇죠? 요러한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71번.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잠깐만 생각해봐. 1분만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생각해보고 풀어줄게요.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예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그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런데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는 자, 요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큰 작작이죠. 큰 작작. 그죠? 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러면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쏘는데 자, 원소의 개수가 3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요 5개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되는 애는 셋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 셋이 누구일지를 좀 정해 줍시다. 어떻게 정하죠? OC3 해주면 되죠. 그죠? 누가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느냐? 그걸 OC3으로 뽑아줄게요. 그럼 뭐 예를 들어 2, 3, 4가 선택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 3, 4가 선택됐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가 2랑 3과 4한테 화살표를 쏴야 되는 건데 2, 3, 4들은 무조건 화살표를 하나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 큰 작작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또 크로스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접근해봐 얘들아. 지금 2한테 화살표를 쏘는 정의역의 개수와 3한테 화살표를 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4한테 화살표를 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얘네들을 더하면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되죠. 맞니? 5개가 더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얘한테 쏘는 애가 2개고 얘한테 쏘는 애는 1개고 얘한테 쏘는 애가 2개다 라고 정하면요, 이걸 정하면 이 2개가 누군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 2개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위에 있는 2개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 거 하나가 얘한테 쏘는 거고 그 다음 2개가 얘한테 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 조건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만 정하면 되냐면 더해가지고 5가 되는 이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2, 1, 2처럼 더해가지고 5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 자연수인 해의 개수, 그걸 구해버리면 그 경우의 수가 여기서 얘네한테 화살표를 빠짐없이 날리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너무 있어? 근데 지금 자연수 조건이잖아. 자연수면 어떻게 해? 아까처럼 또 일씩 빼가지고 A-B-C-C가 2가 된다라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3H2가 되겠죠. 그죠? 3H는 얼마야? 6.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정해지고 나면 화살표를 날리는 방법은 6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 치역의 원소를 정하는 것이 OC3이었으니까 요거하고 곱하면 되겠다. 곱하면 몇이야? 62번이 되겠죠. 그쵸? 2번.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뭐 뒤에 뭐 조합 그 이항 정리까지 나는 뭐 풀고 싶다 하시면 쭉쭉 푸셔도 되고요. 일단 숙제는 29까지입니다. 센 29까지고 A반은 C단계는 안 풀어도 돼요. 자유를 맡길게요. 난 C단계까지 풀고 싶어요 하면 푸시고
A반은 S반은 다 푸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개념 원리하고 RPM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개념 원리하고 RPM 우리 이번 주까지 끝내는 게 목표잖아. 끝. 이거 질문을 받을 거니까 자기가 개념 원리하고 RPM이 다 끝났다 하는 사람들은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4층으로 가서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센 푸시면 되고요. 개념 원리하고 RPM에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돼요. 알았죠?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몇 시니? 20분. 네, 한 5분만 쉴게요. 5분만 쉴게. 물 좀 마시고 와.